안녕하세요. 셀즈명인TV 용쌤입니다. 새로운 고객을 지속적으로 소개받을 수만 있다면 영업은 영원히 가능하죠. 자, 고객 소개를 잘 받는 확실한 방법. 지난 1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객 소개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이 원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고객 소개를 잘 받는 확실한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좀 정의를 내리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업이나 세일즈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객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과정은 사실 당당하게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확신을 갖고 고객분들께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 소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질적으로 좀 다르다. 그러니까 소개는 부탁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약을 하고 고객이 되시는 거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객분들이 좋은 솔루션이나 상품을 구매를 하시는 거는 저희가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부탁은 좀 성격이 다르죠. 부탁은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시켜주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개는 부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부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네, 부탁은 기본적으로 정중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분께 다른 분을 소개해 달라 그럴 때 사실은 강압적인 태도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소개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그거는 고객분들에게 사실 부담을 드리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고객님, 저 소개 안 해주시면 저 일 만날 사람이 없어서 일을 그만두게 돼요. 그럼 담당자가 바뀌면 좋으시겠어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소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중하게, 그죠? 그리고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소개의 방법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원리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소개를 세 가지로 제가 나눴었어요. 자, 감동 소개. 이때 감동은 가슴 벅차다, 멋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담하는 내 담당자,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라는 걸 느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다르다라는 개념은 뭐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필요성 공감 중심의 상담을 해야지 다름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었고, 거기에는 논리에 근거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그리고 논리적과 감성적 니즈 관계가 잘 믹싱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승부가 감성적 니즈 관계에서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신뢰 소개는 고객이 되신 이후에 나오는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객분이 나한테 고마운 감정, 빚진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신뢰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원 소개는 뭔가 이게 돕고 싶은 거예요. 나를, 그죠? 저분은 뭔가 돕고 싶고 소개도 해주고 싶고 뭔가 다른 사람도 연결시켜주고 싶은 이런 마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베이스로 잘 되어야지 소개가 잘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거에 준비가 안 돼 있고 뭔가 형성이 안 돼 있을 때 소개를 요청을 해도 사실은 양질의 소개, 또 소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베이스로 됐을 때 가정을 해서요. 자, 그러면 소개 요청의 구체적인 방법.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지 말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당연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 드렸고 고객과의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 줄 거야,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나오지만 그 숫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소개를 잘 받는 고수들은 기본적인 이런 요청 회기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소개 요청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확률을 10배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 사례에서 제가 요리책 관련해서 고객분들 20분한테 편지를 적어서 책을 선물해 드렸어요. 20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문자나 이제 반응이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제가 하소라 그랬고 고수들은 바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개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자,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용쌤, 제가 뭐 도와드리는 건 없는데, 이게 받기만 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고객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죠. 자, 그런데요, 사모님, 그 혹시 기억나세요? 고객이 되신 다음에 1년에 한두 분 정도는 꼭 좀 제가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소개를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사모님, 혹시 주변에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 몇 분 생각 안 하셨다가 제가 다음 주에 거기 갈 일이 있거든요. 그때 소개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가서 또 소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14분의 고객을 새로 모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례지만 결국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소개 요청은 기다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 이 단순한 이 논리, 단순한 이 방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요청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뭐냐. 요청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또 하나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업계에 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고수분이 옛날에 제가 스피치 하는 거를 들었어요. 물론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야, 역시 교과서에 있는 얘기가 맞구나.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검증된 얘기구나라고 확신을 얻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분은 고객을 이제 만나러 갔어요. 불행히도 이제 그 고객분은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어서 본인이 이제 6번째 담당 플래너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담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개 요청을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고객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 있는 회사의 담당자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6번째 이제 담당자인데 그동안에 5명이 바뀐 거죠. 그 앞선 5명도 똑같이 뭔가를 와서 리뷰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나서 똑같이 소개 요청을 하는데 제가 그 5분 중에 어떤 분도 소개를 안 해줬는데 선생님은 제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쓰시네요. 라고 소개를 해주고 소개를 받아왔다는 그런 내용의 스피치였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6번째로 가는 제가 얘기하는 이 고수, 이 선배님의 방법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고객이 다른 분들은 와서 말로만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이분은 바로 이 소개 용지와 펜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고객님 소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고객님께 이 소개 용지와 이 펜을 앞으로 이렇게 미는 행위 자체가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개를 해줘야 되는 나름 큰 압박감 같은 거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소개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말만 하지 말고 펜과 소개 용지를 내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펜과 소개 용지를 내밀어라. 자, 제가 지금 2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당연한 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냥 앞으로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 또는 뭐죠?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자, 고객님 주위에 좋으신 분들 몇 분만 오늘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구속력도 없는 거죠. 여기서 뭐다 여러분들? 펜과 소개 용지를 내미는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확률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소개 확보가 힘든 이유는 소개 화법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지 말고 요청하고 펜과 소개 용지를 내미는 이 2가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덧붙여 소개 용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실 텐데 이걸 뭐 자유롭게 만드시면 돼요. 그죠? 간단하게 노멀하게 만드시는 분들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본인과 본인의 가족 사진을 몇 개 놓고 상담의 내용들을 소감문 형태로 받는 식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이용을 해서 소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소개화법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지 말고 요청하고 그다음 소개 용지를 내미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별표 100개 정도 하셔야 돼요. 자, 보통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냥 상담이 끝나거나 하고 나서 소개해달라고 무작정 요청을 하면은 효과가 굉장히 저하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무작정 소개해달라고 하면 그 목적부터 이야기하면 효과가 저하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소개 요청 시 본인에 맞는 인트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한테 우리가 소개를 부탁을 할 때 그냥 앞단에 뭔가 워밍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소개가 나올 확률이 되게 적습니다. 제가 잘못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상담이 거의 마무리되고 나서 소개 요청할 때 다짜고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장님 도움 많이 되셨죠? 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부탁이 있는데요. 주위에 혹시 과장님처럼 좀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소개 부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소개를 해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본인에 맞는 인트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거예요. 소개가 잘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많은 분들을 트레이닝 시킬 때 적용했던 방법인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전에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소개를 잘 나올 수 있는 마음 상태 어떻게 만드냐? 이거는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처음 기억하세요. 일단은 고객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파트가 한번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진솔한 간절함으로 본인의 포부와 목표를 얘기를 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소개를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든 다음에 소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제가 잠깐 롤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어떻게 저하고 상담 많이 유익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다는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과장님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직업상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보통 일주일에 한 20분에서 많게는 30분 정도 만나거든요. 근데 다 과장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거절도 많이 받고 냉대도 받지만 오늘 과장님은 소개해 주신 김 부장님이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인품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부족한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이 컨택 하시면서 너무나 잘 들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실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 봤을 때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사시는구나. 특히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또 가장이 있나랄 정도로 왜 살다가 좋으신 분 만나면 기분 굉장히 좋잖아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동기부여받고 힐링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과장님, 저는 사실 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은 작은 포부가 하나 있어요. 물론 고객분들을 많이 모시고 계약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데 그 이전에 저는 한 분 한 분 정성껏 고객분들이 만족해서 고객으로 모시고요.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만일에 고객 만족도 조사가 있다면 그거 1등을 한번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분들 성심성의껏 제가 서비스하면서 일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계약하거나 뭔가를 하실 분들을 소개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많이 모시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으신 분 만나서 과장님께 정중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주위 분 중에 특히 과장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 그분들 몇 분 소개 좀 제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개를 잘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거, 이 인트로의 핵심, 마음 상태 만들기 두 가지 기억하세요. 고객을 칭찬 인정하는 파트가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진솔함, 간절함, 포부 목표들 각자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객분께 얘기하고 나서 이제 소개 요청이 들어가야지
소개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 더 있죠? 기억할 거 있죠? 이 소개는 기본적으로 거절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 거절 처리를 한 번 정도는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거절 처리의 3단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단계는 질문을 통해서 진짜 거절 이유를 제가 찾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드리고요. 세 번째는 처리해야 될 거절을 딱 모아서 비유나 예화를 통해서 납득을 시키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 요청 과정에서 부담 제거와 소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짧은 영상에서 제가 다룰 수는 없지만 다음에는 제가 교육이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개를 잘 받으려면요. 첫 번째 뭐가 잘 돼야 된다? 그죠? 고객과의 상담과 관계에서 그죠? 제가 감동 소개, 그 다음에 신뢰 소개, 응원 소개 이 베이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다리지 말고 요청하라.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들 말만 하지 말고 소개 용지와 펜을 꺼내라. 자, 세 번째는 뭐냐? 실제로 화법을 시작을 하실 때 다짜고짜 소개하지 말고 소개 요청을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마음의 상태를 만들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객분이 소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상태를 만들 인트로를 본인이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거절 처리 3단계를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은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고객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컨설팅 하시고 그러면 좋으신 분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또 그분들이 여러분들께 감동하고 그 다음 신뢰하게 돼서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죠? 고맙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